이제 지금 파일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1회고사 중에서 물질의 특성에 관계된 파일을 녹화할 겁니다. 물질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어려워하는 거에 있는데 바로 용해도 때문에 어려워하죠. 전체적으로 물질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번 파일에서 이거 다 할 건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마 파일이 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조정을 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물질의 특성, 겉보기, 성질, 끓는 점. 끓는 점은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압력과 끓는 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물질의 특성인 것,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을 가지고 물질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그 사실과, 그 다음에 밀도, 어떤 특성이 있고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용해도 물질의 특성인데 용해도는 또 하나 계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도와 용해도는 계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설명 내용이 좀 길어질 겁니다. 이렇게 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특성이 무엇이냐. 물질의 특성은 교과서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뜻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셋째 줄이네요. 우리들 주위에 여러가지 물질들은 각각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성질에 의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A 물질과 B 물질이 있는데 두 물질을 비교해 봤더니 얘는 색이 노랑이다, 파랑이다. 얘는 맛이 달다, 짜다. 얘는 촉감이 부드럽다, 부드럽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파악했다고 합시다. 세 가지 파악을 했을 때 색으로는 노랑이면 A 물질이구나 알 수가 있죠. 짜면 B 물질이나 알 수가 있는데 촉감으로 부드럽다면 A인지 B인지 모르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 하면 바로 이렇게 색이나 맛처럼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1페이지에 있는 물질의 특성의 뜻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A와 B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물질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D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서 색이다, 맛이다, 촉감은 특성이 안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되는 것들 중에서 여기는 이 항목들 중에서 이 항목이 오감, 우리의 미각, 즉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촉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시각, 색깔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후각, 냄새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 소리를 딱 내서 요 소리와 그 다음에 요 소리가 다르죠? 이처럼 소리, 오감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조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면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성질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색이 되겠죠. 시각, 그 다음에 결정형, 이것도 시각으로 되겠죠. 특별한 모양, 그 다음에 냄새는 후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맛도 있고요. 미각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 261페이지 보면 색깔, 냄새, 맛, 굵기, 즉 굵기는 촉각이 됩니다. 촉각, 이렇게 딱딱대는 거. 그 다음에 결정 모양과 같이 우리의 감각기관, 이 오감이 바로 감각기관이 되겠죠.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들을 바로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겉보기 성질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냄새나 맛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겉보기 성질을 딱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물질이 설탕이었어요. 다행이죠. 맛을 보고 설탕은 우리가 먹어도 큰일이 없으니까. 근데 B 물질 짜다. 이게 소금이란 법이 없거든요.
짠 맛을 나는데 독성 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 암모니아 같은 경우 살짝만 맡아도 좀 어지럽고 염산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성질로 바로 다 구별을 못해요. 이게 겉보기 성질로 구별을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기 성질 이외에 다른 물질의 성질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쪽에서 배우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성질에 한계가 있다. 겉보기 성질은 물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바로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 성질 말고 다른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죠? 바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것들이 다른, 겉보기 성질이 아닌 다른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과 겉보기 성질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끓는 점 공부하겠습니다. 끓는 점 교과서 26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262페이지 보면 감자튀김 끓는 그런 감자튀김이 튀겨지는 장면에 기포로서 끓는 점 소개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 감자튀김이 딱 들어갔을 때 기포가 나왔을 때 이 기포가 무엇이냐? 바로 기포의 정체는 수증기가 되거든요. 이 수증기가 왜 생겼을까요? 감자튀김 속에 수증기가 들어있던 게 아니라 감자튀김 속에 물이 들어있었는데 물이 기름의 뜨거운 열에 의해서 수증기로 변하고 기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포가 과연 튀김에서만 생길까? 아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이거나 어떤 것을 끓일 때, 즉 물을 끓일 때 그 안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 바로 기포입니다. 그래서 이 끓는 현상을 알아볼 겁니다. 끓는 현상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두 컵에, 두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하나는 그냥 물을 담아놓은 거고 하나는 이 물을 가열하는 거예요. 가열을 한다는 소리는 열을 가한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에 가만히 냅두고 1일이나 2일이나 3일이 지나면 이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열을 해도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중요한 건 얘가 줄어드는 경우와 얘 가열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둬서 줄어들 때는 물의 분자들이 여러 군데,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물 분자들이 있을 텐데 이 표면에 있는 분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경우, 즉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기화가 표면에서 일어나죠. 표면에서. 근데 가열하면 기포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기포는 여기에 있던 물 분자가 갑자기 기포로 변해서 기체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기화가 일어나는데 이 기화가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고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끓음이라고 할 거예요. 바로 끓음과 증발의 차이는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난다. 끓음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라는 사실로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끓음이라는 현상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끓음이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분자 모형 그림을 그려볼게요. 분자 모형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표면에 있는 물 분자와 여기 물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예를 들 텐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증발을 할 때는 어떻게 기화가 되냐,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이 각각의 물 분자들이 얘를 특별히 치면 얘가 특별히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경우 바로 증발이 되는 거예요. 증발. 문제점은 여기 안에 있는 애예요. 이 안에 있는 애는 여러 군데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화가 될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이 받는 힘이 언제 세질까? 바로 가열을 하면, 가열 중에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준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줘서 얘가 기화가 되는 거죠. 즉 얘가 이렇게 더 센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결론적으로 혼자서 세게 날아갈 수 있도록 기화가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제가 표시한 이렇게 자기가 기화돼서 날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되겠죠. 즉 기포를 만들어야 돼요. 기포를. 근데 이 기포를 만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수도 없이 많은 물 분자들이, 이 주변에 있던 물 분자들이 이렇게 밀려나야 되겠죠. 물 분자들이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나야 되겠죠. 근데 내부에서 밀려나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만큼의 공간을 물 분자들이 밀려나가니까 이 물은 수위가 올라가야 됩니다. 수위가 상승해야 됩니다. 이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지구의 중력이고요. 또 하나는 기압입니다. 기압. 우리들 안에 기압이 존재하죠. 즉 공기가 대기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우리 여러 가지 물체들을 누르고 있어요. 이 주변에 공기가 다 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끓음이라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기압을 생각을 하니까 이 기압이 눌러요. 근데 이 누르는 힘과 최소한 각도로 얘가 밀어 올려야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죠. 이게 세게 누르면 밀어 올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 빨간색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압과 같은 힘의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열을 계속 가야 되겠죠. 요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열을 가하면 얘는 증발밖에 못해요. 대신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씹는 힘이 세니까 팍팍 증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을 끓일 때 100도가 되져서 부글부글 끓기 전에 김이 많이 나는데 그거는 끓는 현상이 아니라 증발이 많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냥. 근데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막 보글보글 끓을 때는 열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화가 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기포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서 기화가 되는 애가 많아지는 소리는 요 힘과 기압이 같다는 뜻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말해서 이것을 기체가 기화되는 압력이라고 해요. 기체가 기화되는 압력이 기압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열을 받기 위해서는 가열을 충분히 해서 얘의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이 특정한 온도가 되면 드디어 기압과 올라가는 힘이 같아져서 끓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정한 온도가 돼서 특정 온도에 딱 도착을 해서 요 현상이 생겨서 이게 기체가 돼서 올라가면 열을 받는 즉시 다른 분자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온도를 더 올리지 않아도 가해주는 열이 족족 온도는 유지시켜가면서 얘를 다 기화시킬 거예요. 내부에서. 그동안에 가해주는 열이 열은 무엇에 쓰이냐?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온도를 상승시키겠죠. 두 번째 끓는 현상이 시작되면 온도가 정지돼요. 온도 상승이 멈춰요. 그리고 세 번째 가해지는 열이 무엇으로 다 변하냐? 상태 변화에 다 쓰일 거예요. 상태 변화 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 쓰일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돼서 다 날아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상태 변화에 열이 모두 다 쓰이니까 온도가 정지가 되겠죠. 정지. 그러면 정지네. 온도가 정지.
온도가 정지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정지니까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가열할 때 처음 온도에서 쭉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현상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온도가 멈춰서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언제까지? 이게 다 기체가 될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고 시간이 더 지나서 기체가 다 되면 기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현상에서 이것이 액체의 가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액체의 가열 곡선을 보면 여기는 액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기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죠? 어떻게? 액체는 대부분은 그냥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 액체고 기체. 대신 기체가 바로 쭉쭉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온도를 도착한 이 온도를 이 온도 숫자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끓는 점에 대한 과학적 현상을 말해줬는데 우리는 이미 시험범위를 다 배웠으니까 왜 여기가 뭐 기체가 된다면 이거 왜 올라갈까요? 기체가 된다면 왜 올라갈까? 간단해. 기체가 된 다음에 기포가 생기면 왜 기포는 밑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갈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밀도가 작아서예요. 밀도가 작아서. 녹지 않고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작으면 뜬다고 배웠죠? 네, 밀도가 작으면 뜰 거예요. 그럼 뜨고 기포가 터져버리면 네, 또 날아가겠죠. 분자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끓는 현상은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끓는 점이 되고 이 온도 가열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액체 더하기 기체 다 기체로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263페이지에 보면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어떤 물체를 끓여서 끓는 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물체를 똑같이 가열해서 가열했더니 쭉쭉쭉 온도가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었다 라고 하면 온도가 다른 끓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빨간색 실험한 물질과 까만색 실험한 물질은 다른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이 다르면 물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물질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했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비커에 여러 가지 물질을 담아놓고 A, B, C를 담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A 가열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을 봤고요. B 가열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을 봤고요. 다음에 C 가열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을 봤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봤으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먼저 A와 B는 요거 A, 요거 B, 요거 C라고 합시다.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사실 알 수가 있고요. A, C는 다른 물질이다. 끓는 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A, B 중 많은 양은 B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라면으로 제가 설명해 줬어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 하나치 물과 라면 2개치 물에서 서로 끓는 시간이 다르지요. 즉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끓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끓는 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시간, 여기는 온도라는 글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끓는 점 그래프를 보고서 물질이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끓는 점 그래프에 두 가지 그래프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끓는 점이 같다는 전제 조건으로 양도 대략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많다, 적다까지. 그래서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이제 끓는 점이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내부에서 기화되는 온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아까 전에 끓는 점 그림 그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끓는 점 그림 그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물 분자든 어떠한 분자가 잠시 뒤에 열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압과 기체의 압력이 최소한 각도로 커져야 된다고 했죠. 문제는 이 기압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압이 어떻게 변할까요? 보통 우리 지구를 생각할 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겠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기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기압,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기압이 존재하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산은 기압이 작고 여기는 기압이 크다네요. 그러면 기압이 작으면 작은 압력이 있어도 끓어버릴 수가 있고요. 기압이 크면 압력이 커야 끓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렸을 때 여기 요 기체 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열을 가해주라고 했죠. 열을 가해주니까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압력이 작으면 기압이 작다. 소리는 작은 기체 압력이 있어도 끓음이 성립된다는 소리죠. 작은 기체 압력이라는 소리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끓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은 압력과 관계가 있어요. 끓는 점은 압력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는 사실이죠.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서린다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는 돌이나 뭐나 해서 그릇이 잘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밥그릇의 주변에서 기체가 잘 나오지 않도록 꽉 눌러놔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압력밥솥은 밥맛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압력밥솥은 여기를 꽉 막아놓으면 기체가 증발돼서 기체의 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서 또 기체 압력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끓는 온도가 막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끓는 점은 압력과 관계가 있고,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도 올라가고, 압력이 내려가면 끓는 점도 내려간다라는 사실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상태 변화에 관계되는 물질의 특성 하나를 배웠어요. 바로 끓는 점을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상태 변화에 관계되는 물질의 특성이 바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이에요. 이거는 좀 쉬우니까 볼게요. 녹는 점, 어는 점이에요. 둘 다 상태 변화에 관계되는데 어떻게 상태가 변할까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의 온도예요.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될 때의 온도예요. 재미있는 특성은 두 개 다 같은 온도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해본 시간, 온도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시간, 온도. 먼저 이쪽에 실험 장치를 대충 이미지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고체 덩어리를 막 놓고요. 고체 덩어리 놓고요. 고체 놓고 가열을 시작할 거예요. 가열을 하면 잠시 뒤에 이 모두 액체로 변할 거고요. 액체로 변하면 바로 다시 냉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체가 될 때까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럼 가열 시간과 냉각 시간을 조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가열할 거고요. 이쪽은 냉각할 거예요. 실험 결과는 다음처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낮은 온도에서, 고체는 좀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고체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온도가 되면 고체가 녹기 시작할 때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고 상태가 변할 거예요. 어떻게 상태가 변하냐? 아까 전에 끓는 점에서 상태가 변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거예요. 상태가 다 변하고 다 녹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다 녹으면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액체겠죠? 온도가 돼요. 대신 바로 불을 끄면 냉각이 시작되고요. 냉각이 시작돼서 액체 상태에서 그냥 온도가 떨어지다가 고체로 변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다시 떨어질 거예요. 중요한 점은 요 순간이죠. 요 순간. 요 온도. 여기 온도는요. 여기 온도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고체가 액체랑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할 겁니다. 녹는 점.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액체를 녹는 점에서 다 액체로 변해서 가열을 하다 보니까 액체가 다 녹았어요. 그리고 나서 불을 껐더니 액체가 온도가 떨어져서 고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제 다시 액체와 고체가 있는 시간이고 여기 다시 고체만 있겠죠. 고체만 될 때까지 요 온도도 여기랑 같다. 그래서 녹는 점이 어는 점이랑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다라는 사실도 명심해서 알아두세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끓는 점과 똑같이 해석이 돼요.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양이 많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른 온도다. 물질이 다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의 온도를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아십시오. 물은 0도에서 얼거나 녹습니다. 즉 녹는 점, 어는 점이 0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 그래서 대신 아까 전에 끓는 점 할 때 압력이 관계된다고 했죠. 물에 끓는 점 100도는 1기압. 우리가 평상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대략 1기압 정도예요. 그래서 1기압일 때 100도에서 끓는다.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라면 끓인다라고 하면 100도에서 될 거예요. 송도는 전체적으로 바다를 매립한 구간이에요. 우리 송도가 방문중학교가 있는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매립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충 해발 고도가 0m. 그래서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100도 정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가서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겠죠. 거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평창이라는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가 700m예요. 700m. 그러니까 끓는 온도가 낮겠죠. 이렇게. 그래서 1기압에서 끓는 온도를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1기압에서 끓는 온도를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녹는 점, 어는 점까지. 물질의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물 가지고. 물의 경우에 H2O라고 적을게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이걸 배웠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 0도에서 0도씨에서
녹는 점 어느 점이 0도씨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끓는 점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는 대략 이 정도 온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지금 녹화하는 날이 9월 26일 금요일 저녁인데, 혹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이 10월 2일 과학시험 보는 날 10월 2일인데, 그때 대략 온도가 9월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10도 위일 거고요. 아무리 더워도 30도 미칠 거예요. 대략 이 정도 온도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35도, 40도 못 넘어가요. 인천이 40도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 30도 안 떨어져요. 그 소리는 우리는 이 정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형태, 보통 문제집이나 아니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상온이라는 말은 25도 정도를 말해요. 이 정도 온도에서, 즉 비끈친 상태의 온도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유지해요. 0도 이하는 고체 상태일 거예요. 100도 이상은 기체 상태일 거예요. 찜질방 중에 100도가 넘는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 물 가지고 들어가면 그 물은 대부분 다 기체로 변화할 거예요. 이처럼 고체, 액체,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로 온도에 따라서 되고,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 사이의 온도를 보고서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현재 우리 실험실 상온까지 해서 여기를 정확히 표시를 까만색으로 위아래로 해놨을 때 다른 한 가지 물질, 예를 들어서 액체 질소를 보면 N2 질소를 보면 마이너스 196도씨가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그러면 끓는 점 위는 모두 다 기체 상태고, 끓는 점 아래는 액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질소는 기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철인데, 철은 제가 다시 손을 하나 더어서 Fe. 철은요, 1535도가 녹는 점이에요. 1535도. 이게 이 정도 온도가 녹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위는 액체고요, 아래는 고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25도니까 고체 상태의 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사이가 액체, 녹는 점 아래는 고체, 끓는 점 위는 기체니까 우리는 어떤 온도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요 세 가지 정보를 알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 끓는 점을 측정했어요. 끓는 점이 300이 나왔네. 실험을 해봤는데 얼은 점을 측정했어요. 얼은 점이 250이 나왔네. 상온에서, 실험실에선 이 물질은 고체예요. 왜냐? 25도가 250도와 비교했을 때, 녹는 점, 어느 점과 비교했을 때 더 위잖아요. 실험을 해서 어떤 B라는 물질을 얻었는데 녹는 점이 16도예요. 끓는 점이 300도예요. 그러면 25도에서는 16도가 여기 있잖아요. 액체인 거예요. 영하에서 얼면 액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 정보를 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그러면 이걸 꼭 현실 상황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 어떤 상황을 온도를 조정해 놓고서 고체일 거다, 액체일 거다, 기체일 거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속은 매우 뜨겁거든요. 자동차가 달려가면 타이어 속이 뜨거워요. 타이어 속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데 그 물질이 온도가 변해서 상태가 변하면 타이어가 위험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물질의 상태를, 어떤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를 추정할 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밀도, 용해도 가장 어려운 건데요. 또 하나는 밀도, 용해도는 주관식과 서술형, 즉 서답형과 서술형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집중해서 듣고 이해가 안 가면 어떤 플레이어일지 모르지만 요거 밑에 왔다 갔다 해서 여러 번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밀도하고 죄송하지만 밀도하고 용해도는 다음 파일에서 하겠습니다.